자, 공모관계 이탈입니다. 자, 공모관계 이탈은 자, 목차에서 보듯이 이 착수 전에 이탈이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이번에 착수 후에 이탈이 있죠. 이 착수 후의 이탈은 우리가 저 맨 앞에서 중지미수할 때 배운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3번 종료 후에 이탈이 있다. 근데 종료 후의 이탈은 판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출제가 거의 되지 않고 판례가 많이 몰려있는 착수 전에 이탈하고 착수 후의 이탈이 시험에 제일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원위치에서 도표가 한 장 나오죠? 그 도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ABC가 어떤 범죄를 공모를 했다. 근데 그 ABC가 그 해당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 나가기 전에 이 A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이탈을 합니다. 착수 전에 이 단계에서 이탈한다고요. 그게 바로 착수 전의 이탈이고요. 두 번째는 자, B씨가 착수해 나갔어요. 자, 기수가 되기 전에 그때 B가 이탈해요. 이 B는 착수 후 기수 전에 이탈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중지미수 법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됐죠? 여기서는 착수하기 직전에 이탈했던 이 착수 전의 이탈이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착수 전의 이탈. 공모자 중 1인이 여기선 A겠죠. A가 단순 가담자로 이탈을 했을 때, 그쵸? A가 이탈을 했는데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 이탈의 모습이 단순 가담자로 이탈을 했느냐, 아니면 주모자였는데 주모자로서 이탈을 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단순 가담자로 이탈을 했을 때 이런 말이. 자, 다른 공모자가 착수하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 이탈을 했을 때에는 예비 음모죄가 있다면 그 예비 음모죄로 처벌되는 것은 변론이라고 하고 그 이후의 다른 행위자에 대해서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판례 보겠습니다. 저수지 사건 별표 쳐볼게요. 무지 중요하다. 자, 보세요. 갑과 을 등 4명은 병에 팔다리를 묶어 저수지에 던져 살해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무슨 말이죠? 살인하기로 공모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갑은 을 등이 병을 저수지에 던지기 전에, 던진다는 것이 뭐죠? 착수죠. 착수죠. 그 착수하기 전에 그 패거리에서 탈퇴를 했다. 그 후 을 등은 계획대로 병을 저수지에 던져 살해를 했다. 갑의 주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네, 됐어요? 자, 요 좀 사실관계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도망간 그 패거리에서 탈퇴를 했던 이 갑하고 그 피해자는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친구인데 성인이 되어서 만났던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만났는데 그 불량 애들이 섞여 있었어요. 섞여 있었고 갑이 불량 애들하고 어울려 다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네 놈이 그 병녀를 우리 놀러 가자 해서 놀러 갔던 거예요. 어디에 놀러 갔는가 하면 그 지역에 이렇게 유원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산이 있었고 옆에 저수지가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네 놈이 요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요 산 속에서 이 네 놈이 이 병녀를 윤관했다. 윤관했어요. 그러면 강간했으면 강간했을 것을 그쳐야 되는데 여기서 이 이놈들이 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를 해요. 이때 갑이 말렸어요. 내 초등학교 친구니까 야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렸는데 이 패거리 불량배 놈들이 그럼 니도 죽어라. 그래서 갑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마지못해서 동의를 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 병녀를 죽이기로 이렇게 의견일치를 보는데 그럼 어떻게 죽일까? 그럼 산속에서 파묻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기 오다 보니까 저수지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수지에 던져서 죽여버리자. 떠오를 수 있으니까 양쪽 팔다리에다가 돌멩이를 묶어서 떠오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던져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놈들이 이 병녀를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이 마지못해 뒤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뒤따라가다가 상황을 보니까 이때다 싶어서 쫄쫄쫄쫄 따라가다가 갑자기 튀는 거예요. 튀었단 말이죠. 그 패거리에서 탈퇴를 했다. 이때 탈퇴가
그냥 튀는 거니까 이게 묵시적으로 튄 거예요. 나 간다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그냥 튄 거예요. 이것도 과연 탈퇴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아시겠죠? 자, 판결료지가 뭐라 그래요? 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 이탈했을 때에는 이탈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럼 이탈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죄책을 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세모 쳐볼게요. 전자 세모 치시고 이탈 밑 찍으시고 그러면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모 친 거예요. 됐어요? 책임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공동정범이 진다 안 진다? 공동정범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 이때 그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명시적 미치고시고 X. 이 사실관계처럼 묵시적이어도 괜찮다. 이런 말. 나 갈래? 이게 아니라 그냥 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허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갑이 주모자였겠습니까? 단순 가담자였겠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전현 죽여버리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나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처음엔 내가 반대했어요. 근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끄덕끄덕 이랬단 말이죠. 이것은 단순 가담자에 불과했지 주모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주모자가 아닐 때는 뭐다? 그러니까 이 공모자 중 1인이다 미칠 것이고 쓰세요. 가로 열고 단순 가담자가 이탈했을 때에는 이탈 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가로 2번. 자, 저수지 안으로 던질 때 뭐가 있다? 착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착수전 이탈인 거죠. 그랬을 때 피고인은 살해 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전자 세모 쳐볼까요? 이탈 밑줄 그시고 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이탈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즉 살인죄 책임지지 않는 거죠. 살인죄 책임지지 않지만 지금 공모했잖아요. 여기 사실관계에서 살해하기로 의견을 질보았으니까 살인죄는 예비인모 처벌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 예비인모죄로만 처벌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자, 노트 한번 가보세요. 노트 74페이지. 이 사건이죠. 자, 제가 ABC로 바꿔봤습니다. ABC가 살인죄를 공모를 했다. 그때 C가 이제 갑입니다. C가 단순 가담자였다는 거예요. 단순 가담자. 그리고 이제 저수지에 던지기로 저수지로 가는 거죠. 가는 과정에서 C가 먼저 튑니다. 도주를 한다. 이게 1번입니다. 도주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던지는 것이 나중에 있죠. 일단 도주가 먼저 있어요. 이때 이탈이 될 것이냐? 단순 가담자니까 이탈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이탈 표시가 필요한가? 단순 가담자일 때는 그 이탈 표시가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기 때문에 이탈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사건은 다양하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판례에서 본 거예요. 자, 살인죄가 아니라 밑에 살인죄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살인죄, 강도죄, 방화죄는 예비인모 처벌조항이 있어요. 예비인모 처벌조항이. 그래서 만약에 ABC가 살인을 공모하자가 아니라 강도나 방화를 공모하자라고 했고 착수에 이르기 전에 C가 튀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C는 예비인모죄 처벌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자, 만약에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나 강간이나 절도하자라고 공모했다면 튀었다 할지라도 예비인모죄는 이 상해, 강간, 절도는 예비인모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때 튄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만약에 C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사실관계 좀 바꿔볼까요? 주모자였다. 야, 전현 내가 죽여버릴게. 이렇게 주모자였는데 갑자기 튄다는 겁니다. 튀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이 단순히 묵시적 불문, 묵시적 이탈만 갖고서는 이탈이 안 돼요. 이탈이 안 되고 자기가 맡았던, 책임졌던 기능적 행위집을 제거했을 때 한해서 이탈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기능적 행위집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튀어버리면 그건 이탈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관계가 1번밖에 없기 때문에 요 단순 가담자만 잘 봐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단순 가담자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주모자 하는 부분은 밑에 사실관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와 볼게요. 저수지 사건 했죠? 자, 두 번째 시라소니파를 사건을 볼게요.
시라소니파 조직원 갑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연락을 받고 집결정소에 나갔다. 반대파인 파라다이스파에게 보복을 간다는 말을 듣고 다른 조직원들이 여러 차에 나누어서 탈 때, 즉 분승하여 출발하려고 할 때 사태 심각성을 깨닫고 휘말리기 싫어서 택시 타고 집에 왔다 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다른 놈들은 반대파 두목인 을을 무차별 질러 살해하였다. 이때 갑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출발하려고 할 때 집으로 왔다 그랬죠. 즉 착수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집에 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착수 전에 이탈이다. 근데 이 사람이 주모자가 아니잖아요. 단순 가담자지. 단순 가담자였고 그 다음에 나 집에 갈래 라고 말을 하지는 설령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집에 오는 것도 이탈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 사건은 착수 전에 이탈이다. 전에 이탈을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착수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럼 이 사람은 살인죄 예비인모가 됩니까? 이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살인내가 예비인모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저시 사건 같은 경우는 예비인모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비인모죄 처벌되지만 시라소니파 사건 같은 경우는 예비인모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죄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판은 전부 다 이탈을 인정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중요한 판이 또 나오네요. 택시 강도 사건 요거 별표. 이것도 잘 나와요. 갑을병은 택시 강도를 하기로 공모를 했다. 그쵸? 병 운전의 택시를 불러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을이 택시 요금이 없다며 정과 시비하고 있는 사이에 갑이 먼저 겁을 먹고 먼저 산속으로 도주했다. 이렇게 했네요. 자, 보세요. 자, 먼저 겁을 먹고 도주했죠. 자, 도주한 것이 착수 후의 이탈입니까? 착수 전의 이탈입니까? 자, 강도죄는 폭행 협박 할 때가 강도죄 착수입니다. 자, 폭행 협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착한 후에 택시 요금이 없다며 정과 시비하고 있는 사이에 자, 여기까지 폭행 협박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갑이 도주한 것은 착수 전에 도주한 거예요. 정이 을의 옷자락을 붙잡고 요금을 내놓으라고 하며 공구로 을의 머리를 내리쳐 피가 나자 을은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살인을 품고 병과 합사하여 살해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놈은 살해했죠. 두 놈은 순간적으로 살인을 품고 살해했기 때문에 두 놈은 무슨 죄가 됩니까?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강도에 의해 살인했기 때문에 두 놈은 강도 살인죄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8,400건을 갔죠.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이때 먼저 산속으로 튀었던 이 갑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강도 살인죄 책임집니까? 안 져요. 착수전의 이탈은 착수한 이후에 다른 자들이 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죠? 자, 판례 볼까요? 자, 두 번째 줄에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착수전입니다. 전자 셈을 치시고 도주했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뭐라 나옵니까? 특수강도의 합동범위다. 밑줄 그으시고 X. 이 죄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무죄입니까? 강도에 대해서는 공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강도 예비죄로는 처벌받아요. 근데 착수전의 이탈은 인정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피역 절취 사건 볼게요. 이것도 경찰청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갑은 을병과 함께 정의 공장의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피역을 훔치기로 하였다. 약속했다. 훔치기로 약속했으니까 절도를 공모했죠. 갑은 절취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 처벌이 두려워 만나기로 한 장소에 약속 장소로 가지 아니하고 근처에서 잠을 잤다. 무슨 말이죠? 이탈했다는 거, 이탈. 즉 약속만 해놓고 착수하기 전에 이탈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약속 장소에서 갑을 기다리다가 그들끼리 모의된 범행을 결행하기로 하였고 을은 창고에서 망을 보고 병은 창고에 침입하여 가죽 약 1만 평어치를 절취하였다. 둘은 뭐가 됩니까? 특수절도죄가 되는 거죠. 훔친 둘은 특수절도가 되죠. 문제는 약속만 해놓고 약속 장소에 가지 않고 잠을 잤던 갑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다 알 텐데. 착수전 이탈이죠. 이전 셈을 치시고 이탈 밑줄 그시고 이탈이 된다. 명시적, 묵시적 이탈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의 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절도죄는 예비인모죄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갑은 무죄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밑에 판례. 갑을병이 타인의 전축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갑의 집으로 가서 모의한 바에 따라 전축을 절취하러 가자고 하자 갑은 자신이 없다고 하며 그 범행을 포기하였다 그랬습니다. 포기 셈을 치시고 절취하러 가자라고 공문만 했죠. 공문만 했지만 착수하기 전에 이탈했죠. 그쵸? 이탈했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착수 전에 이탈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단순 가담자로서 결론을 내렸던 사건들인데, 자, 그 다음부터는 좀 달라요. 자, 이 사건부터는 아주 다르다. 별 붙여볼게요. 자, 그 다음 판례도 별을 칠게요. 이 두 가지 판례가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노트를 다시 한번 펴봅니다. 노트를 펴보시면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도망간 C가 지금까지는 단순 가담자였지만 만약에 이 C가 주모자면 어떨까? 주모자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교재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앞 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A가 이탈을 했잖아요. 착수하기 전에 A가 이탈을 했잖아요. 단순 가담자였을 때에는 자, 우리가 배운 대로 단순한 의사표시로만으로도 족하다. 그때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다. 나 갈래 이렇게 도 되고 나 갈래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튀어도 이탈 표시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모자일 때는 그 단순한 의사표시만 갖고는 부족해요. 안 돼요. 어떨 때 되는 거예요? 기능적 행위 지배를 제거를 했을 때 한해서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이 없네요. 여기까지만 설명되어 있네요. 이 밑에 부분은 중지미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착수 전의 이탈이 설명되어 있네요. 자, 그럼 기능적 행위 지배의 제거가 뭘까? 자, 지금부터는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판결 내주 보세요. 사실관계 보세요. 갑은 범행 전날 밤 11시에 을병과 강도 모의를 하면서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신용을 하는 등 주도적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모자, 우두머리, 두목입니다. 두목이니까 주도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11시경이었으니까 한 5시, 6시 지나서 새벽 4시 반이죠. 그쵸? 그래서 새벽 4시 반쯤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강도대상을 물색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놈이 A를 발견했어요. A가 이제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이 딱 옷차림 보면 알죠. 술집 이런 쪽에서 유흥업소 쪽에서 일하던 옷차림이었고 보니까 백을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저기에 돈이 있구나 라고 해서 돈 냄새를 맡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 쫓아가니까 그를 눈치챈 A가 걸음이 더 빨라지는 거죠. 걸음이 더 빨라지고 그때 이 두 놈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놈은요 고등학교 중퇴생입니다. 그래서 20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 갑은 누구였는가 하면 27살짜리였어요. 적지 마시고 저가 적을 테니까 여러분 적지 마세요. 갑은 27살이었고 을병은 미성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고등학생은 뭐 뛰어도 숨이 차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성이 도망가고 있는 것을 두 놈은 부지런히 뛰어서 쫓아간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27살이었고 거구입니다. 거구. 몸이 엄청나게 커요. 뚱뚱해요. 120kg가 넘어요. 엄청 뚱뚱하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뛰다 보니까 지치죠. 숨이 차고. 그래서 이 갑은 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두 사람을 쫓아가지 못하고 범행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앉아 있었다. 숨이 차니까 이 앉아 있었다. 이게 이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자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을 때까지는 강도죄의 착수가 있어요 없어요?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두 놈은 쫓아갔고 나는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는데 이게 먼저라는 거죠. 착수 전에 이탈이죠. 착수 전에 이탈이에요. 근데 이탈이 이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결국 을병이 A를 쫓아가 지갑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혔다. 강취한 것이 착수죠. 착수하고 그 다음에 상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이때
이 세 놈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두 놈의 죄책은 뭘까요? 일단요. 강도를 모의하였고, 그리고 두 놈은 강도를 실행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죠. 그럼 두 놈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두 놈은 적지 마세요. 밑에 나오니까 강도 상해죄가 돼요. 두 놈은. 근데 문제는 이 갑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처럼 이 저수지 살해 사건처럼 나 갈래? 빠이빠이 이러진 않았다 할지라 그냥 튀면 착수를 튀면 이탈을 인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때 갑은 단순 가담자였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 사건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잖아요. 그때 이것도 이탈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례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여기 세 줄까지는 앞에서 배운 논리 똑같아요. 그걸 읽어보시고, 자, 전 세 줄부터 읽어볼게요.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자, 그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서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일 때? 여기 나와 있잖아.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때.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때는 무슨 말이야? 주모자일 때, 그런 말. 주모자일 때는 그가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그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했을 때 안에서 이탈이 되는 것이지 제거를 못하면 이탈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실관계 읽어봤는데 그럼 여기서 이 갑이 어떻게 기능적 행위집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에? 어떻게 기능적 행위집을 제거하냐고요? 자, 지금 갑이 꼬맹이들한테 삽자를 들고 강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자기가 쫓아가다가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있어서 숨이 차니까 떨어진 곳에 앉아있었고 자, 그럼 나머지 두 놈이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러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야! 일로와. 이렇게 불러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강도를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거했나요? 제거 안 했잖아요. 제거 안 했기 때문에 이 두 놈이 결국 강도하고 상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쵸? 제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근데 이탈이 아니라는 거죠.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을과 병이 한 죄책에 대해서 몽땅 다 갑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놈이 강도 상해를 했기 때문에 갑도 강도 상해죄의 공범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사실관계 보시게 되면 2번에서 주도 나와있지? 주도 동그라미 치시고. 주모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범행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있었다 밑줄 그으시고 가로 열고 쓰세요. 이탈이 아니야. 이탈 X. 이탈이 아닙니다. 이탈 아닙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놈들이 강도 상해를 했다고 했을 때 이 갑도 뭐가 된다? 강도 상해죄의 공범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서도 이탈 밑줄 그으시고 X. 이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관계가 노트에 나와 있어요. 노트 여기 보시면 이 노트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ABC가 강도를 공모했다. 이때 C라는 사람이 책에서 보면 갑입니다. 이 사람이 주모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왔죠? 갑녀를 봤잖아요. 두 놈은 쫓아가요. 갑녀가 이렇게 도망가니까 이 두 놈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C도 쫓아가는데 먼저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았다. 이게 이탈이 될 수 있을까? 이탈이 안 된다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이 두 놈이 이 갑녀를 때려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놈 먹었으니 죄가 됩니까? 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죠. 근데 풀썩 주저앉았던 C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탈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놈도 똑같이 뭐가 된다? 강도 상해죄의 죄책을 뒤집어 쓴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관계 잘 받으시고. 됐죠? 자, 다시 교재에 와보세요. 뭐가 나와요? 하나 더 나오죠. 가출 청소년 성매매 사건.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1번 보시게 되면 그 이탈은 밑에 주도적 동그라미 치시고 주모자였을 때는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거했을 때 안에서 이탈이 되는 것인데 제거를 못했다면 이탈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되었다는 사유만으로도 이탈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영향력을 제거했을 때 안에서 이탈되는 것이지 영향력을 제거하지 못하고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거하지 못했다면 이탈로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자, 어떤 사건인지 볼게요. 갑은 을과 공모하여
병녀네요. 나이 어리네요. 16살짜리. 낙태비를 수술비를 벌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성매수 행위 상대방이 되게 하였고 성매매했다는 겁니다. 홍보용 명함을 제작하기 위하여 을로 하여금 병의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하면서 자세를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한편 여기까지인데요. 한편 이 갑이란 놈이 주모자인데 이 갑이 주모자예요. 다른 사건으로 5월 13일 체포되었고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결국 5월 28일 날 석방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수감하는 기간 동안 그 가출 청소년 병녀죠. 병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2회에 걸쳐서 불특정 남성의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고 이게 무슨 말이죠? 성매매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는 하기 싫어도 이렇게 뭐 나체 사진 찍고 협박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다 보니까 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었다. 그리고 이 번 돈도 자기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새끼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들끼리 나눠서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수감된 이 주모자, 이 갑의 죄책은 어떻게 될까? 수감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죄책을 면할 수 있을까? 아닐까? 라는 거예요. 자, 사실관계 읽어봤듯이 기능적 행위집을 제거했다는 것이 나와요. 기능적 행위집을 제거했다고 하면 이 여성은 성매매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 여성은 계속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2번을 보시면 자, 유인하였고 나체 사진 찍었고 각서를 썼고 했을 때 이때 수감 중인 동안 이 여성이 불특정 남성의 성매수 행위 상대방이 되었고 그 대가로 이놈들이 돈을 나눠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 수감된 놈은 뭐다? 위에 나와 있죠. 영향력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탈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머지 바깥에 있는 놈들 있죠. 병, 을, 그 처 등이 돈을 나눠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책임을 구속된 놈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을 지나요? 밑에 보시면 미성년자 유인죄, 그 다음에 아청법, 오늘날의 아청법상의 위반죄, 그 모든 책임을 다 진다는 것입니다.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영향력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탈로 볼 수 없다는 이 판결 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됐죠? 자, 착수 후의 이탈은 쉬었답니다.